박홍식 전통문화연구회 회장님께서 선비정신의 발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홍식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발표문에 또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발에 직접 참여하신 선배님들 어떤 분들인가 궁금했는데 오늘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전공이 유학이고 철학 사상가입니다. 주전공은 한국 사상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래서 제가 주제를 선택받은 것은 이제 선비정신입니다. 선비정신과 어떻게 이 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상사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약간 이제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면서 평소에 이 정신도 유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혼을 이루어왔고 우리 문화 전통이고 정신문화 전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도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팔 정신이라든가 이런 쭉 우리 대구 경북권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은 뭔가 이렇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뭔가 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든가 정신문화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우연적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할 것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커다란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냥 보는 시각이 그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진 국가다. 그리고 국민이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정신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지역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면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30년 동안 대구한대학교 봉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쭉 이렇게 그런 쪽에 이렇게 몇 가지 글을 써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고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님이나 앞에 윤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거슬러 갔어요. 1960년에 이 발이 났지만 이게 우연적인 발생이 아니고 어떤 필연적인 어떤 계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전공이 철학이고 사상이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꽤 납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군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유전자 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한국의 정신 유전자 지도에 대한 언급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그 글을 남낭비 서무이라고 부릅니다. 남낭비 서무를 해서 처음으로 아주 귀한 하나의
지도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풍류. 이걸 풍류도라고도 우리가 명명하기도 하고 뭐 풍류정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유전자지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대한민국이 요새 뭐 K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도 있지만 특성도 중요합니다. 고유성과 독자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브랜드가 고유한 한국 브랜드냐 그런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냐 수입 제품이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정신사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명명할 수 있는 이 정신이 뭐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순수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관점을 본다면 바로 이 최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풍류가 가장 앞선 것이 되는 겁니다. 수입 제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한국인일 것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이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 한국 제품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것 역시 순수한 한국인의 정신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시기상으로는 풍류도 제일 오래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화랑정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풍류도 플러스 화랑정신은 어떻게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풍류도라는 뿌리인데 이건 신라시대 때 들어온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와 이게 풍류도가 접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정신문화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정신은 아주 두 가지 우리한테 역사적 그 문화유산을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은 601년 겨울에 탄생했습니다. 운문사에 가까운 가실사라는 절에서 원광법사가 찾아온 귀산주왕이라는 청년 화랑에게 가르침을 내려줬습니다. 아주 그 정말 역사에서 명장면입니다. 그 무슨 기독교인은 뭐 이렇게 10계명 이상의 명장면입니다. 예. 겨울에 제가 글에 써놨습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청년 둘을 갖다가 귀산과 추왕에게 이 화랑 3에서 5개 갖다가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육가원칙에 의해서 분명한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보물이겠습니까? 보물입니다. 예. 또 하나 612년 여기 뭐 다른 설명도 있으면 예. 6월 10일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음력입니다만 저기 지금 형상과 이렇게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국대학 그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국대학 뒷산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이렇게 금장대가 있고 형상강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화랑 둘이 612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걸 역사에서 일본 사람이 붙인 임신서기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임신서기설도 맹맹하고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원결이처럼 평산강 언덕이 결이다.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오. 네, 괜찮습니다. 볼까요? 괜찮습니까? 네. 정말 이걸 제가 생각해놓고 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역사에서는 이걸
발견한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누가 이걸 발견했다 뭐 1920몇 년에 발견한 거기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카메라 잘못 비쳤습니다. 이걸 쓴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목을 그리고는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날의 장면으로 한 여름날 날도 더운데 청년 둘이서 저는 새벽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오랫동안 둘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한번 해보자 우리의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돌에다 67글자입니까? 그럼 76글자입니까? 새겨가지고 올라가서 형상강에 바로 보이는 금당대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늘에 정화수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가슴 안 뜁니까?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날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슴 뛰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장면은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귀한 자산입니다. 보물입니다. 그것이 화랑으로 우리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라를 거쳐서 고려시대 와서는 이 외적에 침입하면서 뭔가 또 꿈틀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국호를 다시 되살리자 해가지고 단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건국신화. 이자 이것이 뭐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풍류도가 다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 조선 500여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철학이 수입됩니다. 성리학이죠. 네. 이것도 유학입니다만 조금 성리학이 유학이라고 우리 등식을 세우면 좀 곤란하죠. 하여튼 유학이 원오브입니다. 일종입니다. 이 성리학과 풍류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갖다가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라는 말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제가 글에 썼습니다만은 제일 최초 영남 지방의 선비는 이제 물계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로 이게 사회 광범위한 하나의 사회 정신으로서 꽃을 피운 것은 조선시대로 보여집니다. 근세기 와서 나라가 흔들리고 국가의 위기를 처해서 이 다시 항상 풍류도가 작동을 할 때는 언제냐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작동합니다. 한국인이 흔들리고 한국 정체성이 흔들 때마다 이 작동하게 되십니다.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작동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서양의 많은 이런 이 외풍, 웨스턴 이펙트를 받으면서 여기 대항하고자 우리 한국인을 다시 세우자 하는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이 동학이라는 것. 우리가 아까 조지사님께서는 이 동학을 안 집어넣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경복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왜 이 귀한 역사적 자산을 경복 정신에서 이게 누락시키는 건 큰 문제가 있다. 반드시 집어넣어. 했는데 조금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처럼 귀한 역사적 자산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근세기에 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새마을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풍류대에서 연계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성,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정신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제가 아닌 수입 제품이 아닌 한국인에 의한 우리들의 오늘 국호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분이? 경주분입니다. 경주. 이런 스님입니다. 경산. 경산. 또 선비정신 뭐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그 생리제 나온 것처럼 조선선비의 칠알이 영남이다 하는 것처럼 영남 선비정신이 제 글에도 그 성호 이선생이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조선 18세기에 살아있는 선비호는 영남 정신이다라고 이게 그 성호 이선생도 말씀하셨습니다. 동화를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최재우. 네? 최재우. 예, 수은 최재우 선생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도 경주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도 어디입니까? 청도. 그럼 소소하실 분이 계시죠? 네? 저 포함 기획분들이 또 소소하실 텐데요. 어쨌든 그냥 경보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큰 주제와 만남이 됩니다. 네. 자, 2.8입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늘 30년, 1990년에 이제 기념회가 설립돼가지고 3년 지났습니다만 4.19 또 마산, 의법에 있어서 선언을 이룬 것은 역시 2.8입니다. 부정 못합니다. 어디에 2.8 운동이라는 것이 대구.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 한유권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나라가 흔들 때마다 새로운 한유권을 갖다가 다시 불러일으키고 꺼져가는 그 권을 다시 살린 지역 정신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이렇게 경주, 경산, 영남, 경주, 다 어디입니까? 경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복을 받으신 겁니다. 무슨 복을 받으셨죠? 아, 그럼요. 이건 정말 제가 한국처럼 저는 경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 사람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3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역사라는 게 뭔가 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필연인지 모르겠다. 뭔가 있다. 이걸 그냥 그 정신적 DNA를 불러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혼은 어디 살아있냐면 언어에 살아있습니다. 언어에.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이 가장 오래된 한국 정신을 담고 있는 지역 언어가 어디냐면 경북말입니다. 경북말에 진정한 한국을 담겨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진보냐 보수냐 이런 논리를 떠나서 허다한 역사의 관점을 볼 때 문화적 자존심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된 사회를 갖다 우리 바라볼 때도 다음 세대에게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깨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2.8 기념사 앞에서 지금까지 해주듯이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데 그런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2.8 정신으로 결국 이 학생들이 뭔가 이런 흐르는 정신적 DNA에 작동한 결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신문화의 개성이라는 관점에서 선비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이룩하고 그것이 2.28 민주운동 정신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신 박홍식 전통문화연구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